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만 해봅시다. 내일 갑자기 일을 쉬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아니라 그냥 삶이 당신을 잠시 멈춰 세우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집에 일이 생기거나 혹은 회사가 아청학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처럼요. 그렇다면 딱 30일 동안 당신은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월세, 각종 할부, 공과금, 그리고 스위치처럼 잠깐 꺼둘 수 없는 고정비들을 말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요라면 문제는 당신이 가난하냐 부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에게 멈출 권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안정은 능력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계속 달려야만 유지되는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전원을 끄면 바로 멈춰버리는 기계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똑똑해졌는데도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작은 변수 하나가 한 달 생활비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연체가 이자와 수수료를 불러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몇 달 동안 쌓아온 자기관리 계획을 한순간에 깨뜨립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이 하나의 루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들어오고 고정비가 빠져나가고 남는 돈은 축적하기엔 너무 얇고 자유를 만들기엔 너무 취약한 상태로 남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느낌. 게으르지 않은데 늘 부족한 느낌. 더 노력할수록 숨 돌릴 시간조차 없어지는 느낌. 그렇다면 침착해도 됩니다. 그 감정은 착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렵게 설계된 트랙 위에 올라가 있다는 신호 말이죠. 더 빨리 달릴 수는 있어도 트랙 자체에서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더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성숙, 책임, 원래 다 그래, 사회생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연료로 바꿔 시스템을 굴리는 장치. 그리고 당신이 받는 보상은 진짜 전진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다시 달릴 수 있는 자격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그리고 어쩌면 10년이 흘러갑니다. 이 장치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Red Race. 쳇바퀴 안에서 달리는 쥐처럼 더 달릴수록 더 지치고 더 지칠수록 멈추는 게 두려워지고 멈추는 게 두려울수록 달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빨리 부자 되는 법 같은 이야기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 트랙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구조가 특히 더 잔인하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현실적인 출구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게 말이죠.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진실을 직시할 용기, 그것이 레드 레이스를 벗어나는 시작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레드 레이스라니 그냥 가난한 거 아니야?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라면 돈이 없는 사람만 레드 레이스에 갇혀 있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미 빠져나왔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레드 레이스는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소득 그리고 선택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강도 높은 일을 계속해야 하고 점점 비싸지는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며 싫어하는 일이라도 그만둘 수 없다면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레드 레이스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잠시 멈춰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레드 레이스의 바깥에 더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월급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서 생깁니다. 레드 레이스의 구조는 단순한 반복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은 거의 즉시 고정비로 빠져나갑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각종 대출과 할부, 그리고 안 쓰면 안 되는 지출들입니다. 남는 돈이 있다 해도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당신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 시간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치게 만들고 지친 상태로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레드 레이스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출근하고 요금을 내고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성은 매우 얇은 균형 위에 있습니다. 한 번의 실직, 금리 인상, 건강 문제만으로도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안전망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구조가 특히 더 잔인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여러 층의 현실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은 청년 세대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주거에 묶이는 순간 다른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쉬는 것도 방향을 바꾸는 것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모두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 문화입니다. 교육에서 취업, 그리고 승진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멈추면 뒤처진다. 이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는 자리에서도 버티게 만듭니다. 렛레이스는 강제로 밀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만 심어주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눈에 띄는 큰 빚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든 빚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생활대출, 학자금 대출. 이런 부채는 미래의 시간을 미리 써버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재를 위해 일하지 않고 과거의 선택을 갚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을 때마다 부채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이 세 가지, 높은 주거비, 끊임없는 경쟁, 지속적인 부채가 결합되면 렛레이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 경주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당연한 흐름 속에서 미끄러져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렛레이스는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특히 한국처럼 생존 비용이 빠르게 오르는 도시 환경과 완벽하게 맞물린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빠져나올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이 스스로를 탓하는 일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렛레이스를 벗어날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렛레이스를 가장 오래, 가장 단단하게 유지시키는 믿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 믿음은 듣기에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옳아 보이며 사람을 위로합니다. 오늘 잘 안 풀려도 아직 덜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해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위로가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현실을 차분히 보죠. 만약 성실함이 렛레이스를 벗어나는 충분 조건이라면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유해야 합니다. 건설 노동자, 배송기사, 서비스직 종사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고된 노동에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땀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지불할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에 돈을 줍니다. 렛레이스가 잘 굴러가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고 노력의 강도만 높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근을 하고 일을 더 맡고 휴식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루프에 더 깊이 묶입니다. 소득이 늘면 지출도 늘고 피로가 쌓이면 보상 소비가 따라오며 결국 축적을 위한 여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빨리 달리면 트랙도 함께 빨라일 뿐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이 불편한 이유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건 당신이 덜 노력해서라고 설명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구조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스스로를 탓하는 동안 렛레이스는 아무런 변명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믿음이 특히 강한 이유는 그것이 근면과 성공의 서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몸을 갈아 넣는 사람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잘 말해지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견딤은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지만 개인의 전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 쓰이고 있다면 그 노력은 출구가 아니라 렛레이스의 연료가 됩니다. 이 말은 성실함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노력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축적이 불가능한 구조 안에서의 성실함은 그 구조 안에서 더 잘 버티게 해줄 뿐입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면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사회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는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렛레이스는 당신이 문제를 강도의 문제로 오해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죠.
하지만 원을 그리는 트랙에서 속도를 올린다고 해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멈춰서 구조를 봐야 출구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충분히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내 노력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 노력이 오직 다음 달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기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게을러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이야말로 레트레이스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 다음으로 레트레이스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은 곧 안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해진 월급, 예측 가능한 지출, 큰 변화 없는 일상은 삶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종종 위험의 본질을 가립니다. 안정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적다는 뜻이지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 증가 속도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후퇴는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게 진행됩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요금을 내고 문제없이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폭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쉬어보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all of that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은 단순한 재정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은 급여뿐 아니라 인정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다, 어른이 됐다는 평가가 따르죠. 그래서 안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흔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보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레트레이스는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피하도록 만듭니다. 트랙 밖의 선택지는 모두 불안정으로 보이게 하고 그 결과 당신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 바로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안정은 보호막이 아니라 움직임을 제한하는 닻이 됩니다. 가라앉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이 안정이 하나의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오를 수 있고 산업은 축소될 수 있으며 기술은 노동의 수요를 바꿉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안정은 예상치 못한 약점이 됩니다. 삶을 단 하나의 시나리오, 정기적인 출근에 맞춰 최적화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를 준비해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익숙함을 혼동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자동으로 당신을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는 익숙함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레트레이스는 바로 이 착각을 이용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내일도 괜찮은 거라 믿게 만드는 것이죠. 해침은 이것입니다. 진짜 안전은 모든 위험을 피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하나의 수입원, 하나의 기술,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삶은 겉으로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고 해서 무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안도감과 장기적인 안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정이라는 개념을 다시 묻기 시작하는 순간 레트레이스는 중요한 지지대를 하나 잃게 됩니다. 이 경주는 무모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성실함이 도덕으로, 안정이 두려움으로 레트레이스를 유지한다면 소비는 감정으로 이 경주를 지속시킵니다. 이 함정이 가장 교묘한 이유는 강요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너도 그럴 자격이 있어. 하루 종일 지친 상태에서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경험에 돈을 쓰는 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비가 무엇을 달래기 위해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소비가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열등감, 피로 혹은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을 잠재우는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레트레이스의 톱니바퀴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SNS를 통해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선택되고 편집된 장면들을 봅니다. 근사한 식당, 해외여행, 명품 아이템들. 이런 이미지들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남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라가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렛레이슬은 이 압박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파산할 정도로 쓰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미 있는 축적이 불가능할 정도로만 쓰길 원할 뿐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매주 한 번의 셀프 보상,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할부. 각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합쳐지면 당신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원, 잉여 자금과 집중력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소비는 오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 기분이 나아질 뿐 곧 다시 피로와 공허함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상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압 환경에서 인간의 뇌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렛레이스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단지 사용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삽니다.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미지가 자존감의 일부가 되면 소비를 줄이는 일은 단순한 재정 결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협이 됩니다. 덜 쓰는 삶이 덜 나은 삶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순이 만들어집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그 돈을 쓰기 때문에 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비는 견디기 위한 보상이지만 동시에 견뎌야 할 이유가 됩니다. 렛레이스는 당신이 가난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쳐있고 충분히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소비의 역할을 인식한다고 해서 즐거움을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와 압박에 의한 소비를 구분하는 순간 당신은 이 루프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균열 하나가 변화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렛레이스는 보통 극적인 붕괴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렛레이스는 항상 분명한 신호를 남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조금씩 오를 수는 있지만 안정감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두렵고 작은 변수 하나가 삶을 흔들 수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력에 숨쉴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성장이라기보다 유지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계속 버티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무섭다는 감각입니다. 일이 힘들어도 그만두는 상상은 더 큰 공포를 불러옵니다.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렛레이스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비록 그 선택이 장기적인 소진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변화에 대한 모든 계획이 막연한 미래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금 더 안정되면, 돈이 좀 더 모이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구조가 변화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돈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남는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월말이 되면 통장뿐이 아니라 의욕도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낭비 때문이 아닙니다. 렛레이스는 돈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설계돼 있지 머무르게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묘한 다섯 번째 신호는 이 상태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게 힘들어하고 뉴스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대치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쉬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까지도 말입니다. 집단적인 피로가 정상화되는 순간 렛레이스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신호들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강화합니다. 더 일해도 나아가지 않으니 지치고 지치니 위험을 피하게 되며 위험을 피하다 보니 변화는 미뤄집니다. 변화가 미뤄질수록 재정적 여유는 생기지 않고 여유가 없으니 다시 더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고리가 바로 렛레이스입니다. 만약 이 설명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식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렛레이스는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안에 있구나 라고 자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트랙 밖으로 한 발짝 나와 있는 셈입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말이죠. 레트레이스의 신호를 인식한 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더 절제했더라면,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 놓고 있습니다. 원인이 잘못 설정되면 해결책도 항상 빗나갑니다. 레트레이스는 사람들이 무능해서 생긴 구조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회는 돌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레트레이스는 당신의 능력과 성실함을 정확히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버티며 일하는 사람들, 이런 특성들이야말로 이 구조가 필요로 하는 연료입니다. 한때 성공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쳇바퀴를 돌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도 막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큰 위험을 피하며 기본적인 재정 규칙을 지켰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보상이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보상이 노력의 양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주어질 때 같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은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취 중심 문화와 비교가 이 자기 비난을 더 강화합니다. 소수의 성공 사례는 크게 부각되고 다수의 정체는 개인의 문제로 설명됩니다. 누군가는 더 노력했고 더 똑똑했고 더 과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서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워버립니다. 출발선과 기회의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집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위험 감수는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한 채 신중함을 용기 부족으로 부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도덕화에 불과합니다. 레트레이스는 문제가 개인이라고 믿게 만들 때 가장 강해집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 당신은 구조가 아니라 자신을 고치려 듭니다. 더 오래 버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죠. 시스템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내면화하면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설계된 목표를 향해 계속 달리며 실패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 말은 당신이 삶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올바른 곳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에너지를 더 쏟기 전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책임 말입니다.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자신을 개선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구조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무엇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현실적인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 가치는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리고 같은 원 안에서 속도를 높이는 대신 위치를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는 지렛대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레트레이스는 약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해하는 순간 자기 비난은 멈추고 사고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주 조용한 변화가 주도권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레트레이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빠져나올 수는 있는 걸까? 솔직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흔히 들려오는 성공담처럼 극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퇴사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약속하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트레이스를 벗어난다는 것은 트랙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트랙 위에서의 위치를 서서히 바꾸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목표는 선택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레트레이스의 압박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달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시간과 돈의 관계를 다시 보는 데 있습니다. 수입이 전적으로 일한 시간에 의존할 때 삶은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원이 유한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레트레이스를 벗어나는 모든 경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파는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시간과 분리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복 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기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항상 당신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는 수입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과 함께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렛레이스 안에서는 연봉 인상이 곧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얼마를 더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남기느냐입니다. 숨 쉴 수 있는 작은 완충 장치만 있어도 높은 연봉보다 더 큰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환경입니다. 주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렛레이스를 벗어난다는 것은 재정 전력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기준점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는지, 누구의 조언을 듣는지, 어떤 대화에 시간을 쓰는지가 사고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렛레이스는 당신을 서서히 끌어들였고 당신도 서서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변화, 새로운 기술 하나, 의식적인 저축, 한 번의 소비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보면 렛레이스를 벗어난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춰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자신의 리듬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렛레이스는 사라지지는 않지만 당신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면 여전히 남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렛레이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도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대가가 그들이 감당하고 싶은 수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렛레이스는 돈으로만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안정감으로 사람을 묶어둡니다. 힘들고 답답해도 내일의 일정은 예측 가능하고 다음 달의 수입도 대략 알 수 있으며 삶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불확실한 시대에 강력한 위안이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낯선 위험보다 익숙한 불편을 선택합니다. 렛레이스를 벗어난다는 것은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정해진 로드맵도 없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켜주던 기준들도 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주변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능성만으로도 다시 트랙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심리적 비용이 더욱 큽니다.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시선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환경에서 멈춘다는 것은 경제적 용기뿐 아니라 평가를 견딜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누적된 피로입니다. 렛레이스는 하루 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서서히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고 싶다고 느낄 즈음에는 이미 새로운 시도를 시작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익숙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덜 힘든 선택처럼 보입니다. 물론 렛레이스에 남아있는 것이 항상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삶이 현재의 상황과 책임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방향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자각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산하고 그 대가를 받아들인 후에 남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남는 것은 가침입니다. 불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렛레이스는 모두를 붙잡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굴러가기에 충분한 수의 사람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안전해지면 나가겠다고 기다리다 보면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렛레이스를 벗어난다는 것은 가장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의식적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렛레이스를 해부하는 긴 여정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이것은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되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질문할 권리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답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렛 레이스는 당신에게 달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달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도록 세상을 설계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소비하고, 반복하는 삶. 각 단계는 정상처럼 보이고 각 선택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성 속에서 우리는 끝이 없는 경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당신이 여전히 트랙에 남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선택은 왜 남아있는지도 모른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정의 대가, 안전의 대가, 그리고 변화하지 않음의 대가를 이해한 뒤에 내린 선택이라면 그것은 타성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입니다. 렛 레이스가 위험한 이유는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달리는 매년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입니다. 렛 레이스를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솔직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일은 나의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내가 내리는 재정적 결정은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를 견디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 삶을 10년 더 산다면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렛 레이스는 더 이상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시스템 안에 있고 일을 하고 청구서를 내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깨어있음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유함이나 탈출 여부가 삶의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시간과 에너지, 선택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 주도권을 아주 조금이라도 되찾은 순간 당신은 이미 렛 레이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발은 아직 트랙 위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잠시 멈춰서게 만들었다면 당장 큰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질문들을 붙잡아 두세요. 그 질문들이 결국 다른 선택으로 그리고 다른 삶으로 당신을 이끌게 될 테니까요.